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전쟁 중 이천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도서출판 대추나무 010-8799-1500번입니다. 도서출판 대추나무에서 이천 교수가 쓴 책자를 많이 보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 32조,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전쟁 32조,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가 57조,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32쪽 등입니다. 충미 판매천은 대추나무 010-8799-1500 이곳에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적화로 치닫는 근본 원인은 바로 북한의 적화 공작. 대한민국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어떤 이유로 주사파가 선거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국가가 사회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을까? 가장 큰 이유는 80여년간 쉼없이 강력하게 추진해온 북한의 대남공작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위해 만들어진 지하 조직들이 너무나 많은데 1968년 적발된 통역당, 통일혁명당, 신영복 등이 대표적이고 1990년대 이후에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민혁당, 민주혁명당, 김영한, 이석기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2000년 들어 적발된 것으로 2006년 1심이, 2011년 왕자산, 2021년 충북동지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자주통일민중전회, 창원, 제주, 전주 등 조직, 2023년 1월 민노총, 간첩단 등이 적발되어 북한의 간첩 조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간첩 조직들과 추중 종북 세력을 통해 광우병 촛불 시 2008년, 세월호 사건 2014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2023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 선동과 귀담을 퍼뜨려 정치 사회적 불안을 조성해 왔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등 주요 선거 때마다 직접 개입하는 정치 공작을 거르지 않았는데 어떤 후보를 세울지, 어떤 방법으로 승리할 것인지 등 세세한 선거 전술까지 지령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례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후 2달 뒤 지방선거가 6월 2일이 있었는데 북한은 마치 전방지역에 포격을 가할 것처럼 협박을 가하며 각종 매체들을 통해 전쟁이냐 평화냐, 이명박 패당에게 표를 주는 것은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자 한명수 민주당 대표는 지방선거 캐치프레이즈를 전쟁이냐 평화냐로 정해 전쟁을 불안을 자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왕재산 간첩단을 통해 2012년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 이석기의 통합진보당 통진당과 문재인의 통합민주당이 야권 연대를 하도록 해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0년에는 북한 공작기관과 충북 동지의 간첩단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2022년 대선 후보로 낙점하는 문제를 두고 다각도로 논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신뢰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의 손바닥 안에 놀아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석기의 소나기에 장악당한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북한의 대남 공작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비 동부연합이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장악한 현실입니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용인, 성남 지역을 거점으로 투쟁한 한총련 산하 지하 세력으로 주사파 중에 주사파요, 북한을 가장 추종하는 종북 세력입니다. 이석기의 경기 동부연합은 북한의 공작으로 민주노동당 민노당에 들어가 2006년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했고 2011년 통진당 통합진보당으로 확장 개편했습니다. 이석기의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국회의원 13석, 국민 지지율 10.3%, 220만 표 득표를 차지했으며 이어 12월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과 문재인과 공동정부를 구성하려다 통진당 내분 사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만약 2012년 5월 통진당 내분 사태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석기와 문재인의 공동정권이 출현했을 것입니다. 이석기와 문재인이 공동정권 수립에 성공했다면 주도권은 이석기가 장악했을 것입니다. 북한과 종북단체들이 민주당, 통진당이 민주당을 견인하라고 지령했고 당시 1500여 개 좌파단체들도 모두 민주당이 아니라 통진당과 연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통진당 배후에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이 정권을 잡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이 민주당 당권을 장악하고 통진당으로 확장돼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대선에서 정권을 장악하도록 설계하고 지령한 것은 바로 북한 공작기관입니다. 2006년 10월 적발된 1심위 간첩단과 2011년 8월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석기가 2013년 8월 아루 사건으로 구속이 되었고 8년간 교도소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 전체로 세력을 확장한 상태였습니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함께 세력을 확장했고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정당의 주도권마저 장악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은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교육, 경제 등 모든 진지의 세력을 갖고 있는 민노총마저 장악했습니다. 2020년 12월 위원장 선거에서 경기동부연합 소속인 양경수, 이석기 석방 경기동부행동대표가 단독으로 민노총 위원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동부연합이 장악한 민노총은 회원수가 120만 명이 넘는 골리앗 단체로 단순한 노동단체가 아닙니다. 민노총은 자익정치 사회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체제를 허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회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기관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체제 전복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민노총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선포했고 자익정당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운동본부를 만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처럼 중도에서 끌어내리겠다며 정부 전복을 노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들과 체제전쟁을 선포한 것도 이러한 사실상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격화진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다수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를 넘어 주사파 위에 상당수 진지들이 전복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격화진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4,025건의 법률을 개정했고 제한된 법률안 수만도 2만 3천여 건이 넘으며 8만 건 이상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법률안 조례안 속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인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유독재 체제를 거쳐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변화하려는 무서운 독수조항들이 상당히 스며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른바 검수안박법,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국가정보원법,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사건 박탈, 경찰청법, 자치경찰제, 자익세력이 자치경찰 장악 의도 등 체제수호 장치를 해체, 무력화했고 지방분권 관련법, 조세기업, 부동산 관련법이나 인권복지 관련법들, 대북 관련법 등은 온갖 법률 속의 체제 번역 내용들을 교묘하게 삽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두어 대한민국 하부 3,500여 개 전국 읍면동의 마을에 적용할 주민자치회,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등을 설치하려고 집요하게 노력했습니다. 이 법안들을 분석해보면 자익마을 활동가들을 읍면동 내 통치권, 재정권, 교육권, 주민정보 수집권 등 절대 권력을 독식하도록 했으며 그것도 3,500여 개 읍면동 전체를 통제하는 정북단위 통제시 시스템까지 구축하는 등 공산전체주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6.25 전쟁 경험자들은 하나같이 6.25 전쟁 당시 인민위와 같다며 두려움에 떨었고 중북 전문가들도 중국 공산당 지방제도와 비슷하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이 모델은 사실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개발한 마을 모델을 이용한 것이고, 차베스 마두로는 마을 좌파들이 주민자치를 통해 주민들을 완전히 장악한 탓으로 연간 600배의 인플레로 나라를 망쳐도 선거만 하면 반드시 압승.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인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성미산 마을 모델을 전국 3,500여 개 읍면동에 적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저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국민들이 체제가 바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자유민주 체제가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정권이 국회를 통한 법률, 지방위를 통해 조례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공산할 때도 토지개혁령 1946년 3월, 중류산업국 유화령 1946년 7월 등 법령을 통해 합법적 형태를 취하며 공산화됐습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공산화 과정이 정당, 선거, 의회 의결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바꾸고 공산화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도 1998년 선거로 정권을 잡은 후 49개의 법률을 바꾸고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했습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서도 얼마든지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혁명적 조치 없이는 정상국가로 회복 불가능합니다. 주사파 등 반국가 세력이 박아놓은 반대한민국적 족쇄들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단순한 개혁만으로 불가능하고 혁명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박혀있는 법률, 명령, 조례 등 체제 편협적 입법들을 제거하려면 국회, 지방의회 등의 기능 정상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전향되지 않는 주사파 등 자유민주를 부정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입법기관에 진출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와 정당에서 주사파가 배제되었다 해서 바로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 정당들이 그간의 법률, 명령, 조례 속에 있는 반체제 조항들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아가 잘못된 법에 기인한 사법부의 재판, 행정부의 정책, 국민들의 의식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정상국가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들이 다수가 체제 위기의 실상을 깨닫고 함께 일어난다면 오히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체제 위기 극복할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뿐, 대한민국이 체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은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뿐입니다. 이러한 국민 유권자 각성운동은 공산주의로 가는 열차를 정지시키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할 수 있는 최적의 묘약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주권을 가진 국민과 유권자가 각성되어야 할 정상작동할 수 있는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지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워야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을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이 북한의 조종을 받는 주사파가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적화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빙빙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제 줄다리기로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팀이 치열하게 체제 줄다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두 세력이 내전적 성격을 띠고 치열한 체제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대선을 보면 유력한 후보가 둘이고 유력한 정당도 둘뿐입니다. 이들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노선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쪽 팀을 주사파 반체제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선,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가지면 어떤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체제전쟁이 벌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해야 합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이 80, 90% 정도는 자유민주를 좋아하고 주한미군 철수도 반대하는데 왜 다수의 국민들이 주사파가 있는 공산주의 팀의 줄을 당기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유민주를 좋아하는 상당수의 대한민국 세력이 반체제 세력이 내고하는 진보, 민주, 평화, 인권, 복지 등 거짓되고 달콤한 선전선동과 포장설에 속아서 줄을 잘못 섰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속는 대표적인 예가 진보 보수 프레임입니다. 상당수 국민들이 진보 세력으로 가면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보수 세력으로 가면 진보를 거부하는 티보 세력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진보 세력이란 원래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을 포장하기 위한 용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인들이 진보 세력이란 공산 사회주의들을 의미합니다. 것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0년 전에 ROTC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자신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60%가 진보 세력이라고 답했고 10%만이 보수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진보 세력이란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등 공산사회주의자들이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써왔던 상투적 용어였다는 사실을 알려준 후 다시 같은 질문을 하자 아무도 진보 세력이라는데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5분 안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진보 세력의 실체를 알리는 순간 속아서 줄을 잘못 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바로 탈출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할 미완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보 세력이란 공산사회주의 세력이며 그 줄은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당기는 줄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는 6.25 전쟁으로 생긴 반공정서가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국민들의 반공정서를 깨우기만 하면 순식간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덧불여 공무원, 종교인, 지식인 깨우기 등도 필요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에 대한 올바른 국가 정체성 인식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헌법, 법률 등에 대한 국가수호 의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국가수호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산하 공무원들도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가수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공직을 시작할 때 국민 앞에 손들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의 국가 수호하겠다고 선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치 중립 프레임에 갇혀 체제 위기가 닥쳤는데도 체제 수호, 국가 수호 의무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치 중립을 명분으로 사상 중립을 취하는 것은 국가 수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공무원들이 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유가 대한민국 국가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종교인 깨우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종교인들이 상당수도 종교 분류 원칙 등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가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기가 닥쳤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믿는 종교를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전사로 나서야 합니다. 셋째, 지식인 깨우기 운동도 필요합니다. 학자와 지식인들을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체제와 학문의 자유를 파기하는 체제 사이에 중립을 지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자기 모순인 것입니다. 지식인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전사로 나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인 이천지음,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 조서출판 대추나무입니다. 이 소책자를 많이 보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10-8799-1500 판매처 도서출판 대추나무입니다. 많이 신청하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나 일가 친척들이나 친지들이나 가족들에게 이거를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게 내는 성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을 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선거 가장 중요합니다. 공산주의로 가느냐 대한민국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각자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먼저 읽고 깨달은 국민들이 배포운동에 나서는 순간 태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소책자는 국민 깨우기 운동을 위해 만든 것으로 먼저 자신이 읽고 가족, 친구, 이웃 등에 10건씩 100건씩 나눠주기 운동을 하자며 만든 것입니다. 자기만 읽고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소책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어 자발적인 나눠주기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뒤살리는 혁명적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먼저 읽고 깨달은 국민들이 배포운동에 나서는 순간 태풍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은 거대한 대중운동도 모두 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미묘한 운동이 대중의 공감을 얻어 자발적인 참여운동이 일어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국민 깨우기 운동을 지역자, 지도자 양성과 함께 순위 강연이 연수원 등을 통해 성공담을 공유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 소책자를 먼저 읽고 깨달은 국민들이 배포운동에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여러분들 각자의 운명은 여러분들의 애국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